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콘크리트의 종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콘크리트의 종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의미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특수 콘크리트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자, 특수 콘크리트, 지금 우리가 쓰이는 것처럼 콘크리트 종류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특수 콘크리트가 있다는 것은 보통 콘크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 보통 콘크리트의 범주부터 우리가 알아보는 거 좋아요.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물이 들어가면 얘를 우리가 보통 콘크리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면 이 알파에 들어간 재료의 이름이 붙어서 콘크리트의 이름이 만들어져요. 우리 대표적인 거 A재가 들어가면 A 콘크리트, 쇠석이 들어가면 쇠석 콘크리트, 경량골재가 들어가면 경량 콘크리트, 유동화재가 들어가면 유동화 콘크리트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재료다라고 하는 이름들을 대부분 배웠을 거니까, 이름에 재료명이 있다. 그럼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재료를 왜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재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특징이다라고 하는 파트의 특징. 특징은 장단점이죠. 장단점을 가지고 묻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서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런 재료 부분을 다 정리를 했느냐? 대다수 거는 정리하고 한두 개 정도, 몇 가지만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료에 따라서 이름이 붙어지는 파트는 아마 내용을 좀 쉽게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와 같은 재료들이 어떻게 상온에서, 자, 대기에 자연 양생시키는 조건인데, 이렇게 그렇지 않고 조건이 뭐가 달라지는 경우요. 양생의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이거는 몇 가지가 안 되죠. 물속에서 타설되는 콘크리트, 날씨가 더울 때, 날씨가 추울 때 해당하는 겁니다. 약간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맨 마지막에 정리할 해소 콘크리트라고 하는 범위도 여기에 집어넣어도 우리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양생이 제대로 안 되거나 콘크리트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쪽은 무엇을 해줘야 돼요? 그래요. 대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수중은 물시멘트비가 커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 서중은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급격한 건조가 되는 것을 피하는 거고, 한중은 어는 것을 막는 거고요. 바닷물이 접한 데는 염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거니까 내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이건 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봐야 될 것은 이런 거를 떠나서 만들어지는 공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방법을 확연하게 쓰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 이렇게 매스 콘크리트 정의도 알아야 되고요. 저기에 따른 대책도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프리 스트레스트, 미리 내가 압력을 가한 콘크리트라든지 진공 콘크리트, 이렇게 쇼트크리트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름을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름 가지고 어떤 상태인지, 이건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름 가지고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의도 내려야 되고 왜 저런 것들을 만드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 위에 있는 부분을 제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보통 콘크리트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간혹 가다가 문제를 보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매스 콘크리트의 이어붙기 시간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 콘크리트의 종류를 보면 여러분들이 콘크리트 시방서 보세요. 콘크리트 종류책만 해도 이만해요. 거기에 나오는 각 공법의 숫자들 다 외운다고요? 못 외웁니다. 외워서도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시험 볼 때는 우리가 합격하는 정도로 하면 되고요. 실무 나가면 필요할 때 책에서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굳이 내가 다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뭐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 콘크리트의 종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보통 콘크리트보다 품질이 더 좋아야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둬요. 그러면 지금부터 정리하고자 하는 보통 콘크리트. 저 보통 콘크리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레인 콘크리트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플레인. 갑자기 다음은 플레인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안 배웠네 이러지 마세요. 보통 콘크리트입니다. 보통 콘크리트의 이런 내용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제가
우리가 시공의 숫자는 적산을 제외하고는 외우지 말자 그랬어요. 외우지 말자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이 정도 부분은 정리를 하자. 단위 수량은 적으면 좋고 시멘트량은 많으면 좋고 슬럼프는 일반적으로 10%. 여기 허용 염화물량 기억하자. 0.3kg, 0.03g, 공기량 5%. 요거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시공 쪽에서 비빔에서부터 타설까지 시간이 25도 이하인 경우는 2시간, 25도를 넘어선 경우는 1시간 반. 그래서 120분, 90분. 이어붙기는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얼마다? 30분. 플러스 30분을 더 더해준다. 요거를 지금 이쪽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매스 콘크리트의 이어붙기 시간은 하고 어떤 지문이 있어요. 그럼 내가 플레인 콘크리트 시간보다 만약에 얘가 길다. 그럼 틀려요. 무슨 말이죠? 여기는 보통 이쪽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보통 콘크리트, 플레인 콘크리트보다 품질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다 짧게 가야 돼, 짧게. 매스 콘크리트는 약 30분 정도씩 더 짧아지게 되는 거고요. 고성능 콘크리트는 1시간 정도 짧아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아지게 가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럼 출제자가 걔를 틀린 답으로 만들 때는 플레인 콘크리트와 똑같거나 플레인 콘크리트와 시간을 약간 더 길게 잡는 것이 일반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각에 해당하는 콘크리트의 종류에 나오는 숫자들을 전부 다 암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만큼에 해당하는 숫자들은 기억을 하자. 요거 한 거고, 아까 앞선관의 호칭 요거 정리하자 그랬죠. 25mm, 100mm고 나머지 커진다 이거고. 요거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어떻게 해요? 슈트라고 하는 것은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타설해요. 수직으로. 그런데 이상하게 경사슈트 사용하면 30도 이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경사슈트를 이렇게 평평하게 작업을 해버리면 여기에 굵은 골재가 타설되는 것하고 물이 타설되는 것하고 시간이 차이가 나요. 그럼